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그 여야의 대선 주자급 인물들을 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좀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바로 그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초선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비즈니스 포스트의 유근영 기자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떠오르는 그 초선 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유근영입니다. 네, 유 기자. 어떤 그 초선 의원들을 좀 준비를 했나요?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배현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고민정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을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준비한 게 전부 그 여성 의원들이네요. 그 일부러 여성 의원들만 고른 건 아닌데 초선 의원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주목받는 분들 중에 여성 의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유독 저 뉴스에 많이 나오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성 의원들이 많은 건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윤희숙 의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윤희숙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가장 주목받는 초선 의원인 것 같습니다. 꼭 초선 의원들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국회의원을 놓고 보더라도 윤희숙 의원만큼 주목받는 국회의원이 여지껏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윤 의원이 가장 핫한 초선 의원인 것 같습니다.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 그 5분 발언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은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동영상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이 윤 의원의 이름과 얼굴이 국민들에게 깊게 각인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반응이 뜨거웠었어요. 그때 그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나온 그 연설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정부하고 여당이 부동산 정책, 정말 여러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놨는데 이 국민들의 실망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이 나와서 굉장히 사실을 직시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비판하니까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더 점수를 많이 딴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결국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먼저 통합당 지지율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연설 이후 통합당 지지율은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 보수 정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보수 정당이 민주당을 앞선 그런 여론조사이기도 합니다. 정당 지지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나오는 거겠지만, 근데 어쨌든 통합당 내에서는 그런 여러 요인도 있지만 윤희숙 의원의 그 발언이 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윤 의원의 연설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통합당 여론조사 지지율이 또 오르자 통합당 내에서도 굉장히 고무적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통합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매우 큰 효과를 냈다고 당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 이후로 통합당 내에서 장외투쟁 이 목소리가 쏙 들어갔다는 겁니다. 통합당의 국회 의석수가 지금 매우 적잖아요. 그래서 7월 달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절망감이 굉장히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장외투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이 연설을 한 이후, 그리고 이게 큰 호응을 얻자 오히려 윤희숙 의원처럼 원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게 힘을 얻었죠. 어쨌든 이렇게 윤희숙 의원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윤 의원을 다음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통합당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온라인상에서는 윤 의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돌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윤희숙 의원이 그만큼 몸값이 높아졌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본인 의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에 확실하게 준비를 갖추고 나서면 가능성 있는 후보 중 하나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요.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윤 의원은 아주 뛰어나고 눈부신 인재 중 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성일종 의원이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초선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 이랬더니 이 성 의원이 정치는 이 선수에 관계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 요구하는 것을 받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막 나왔으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통합당 내에서 윤희숙 서울시장 후보 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의원이 큰 거 한 방 터트린 거, 이거는 맞지만 이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거든요. 물론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는 이 윤희숙 의원 같은 초선 의원도 서울시장 같은 중책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 통합당 내에서는 초선인 윤 의원이 아직은 좀 약하다, 이런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거는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윤 의원이 바로 그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이슈거든요.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중요하고, 윤 의원이 거기에서는 상당한 강점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기 드문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학자, 경제부처 관료, 기업인, 뭐 경제단체, 뭐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도 21대 국회의원 중에 경제 전문가는 20명 안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윤 의원은 정말 경제를 제대로 공부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그 서울대학교에서 또 경제학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정치권의 입문 전에 이런 경력들을 쭉 보니까 정말 경제를 제대로 공부하고 많이 아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를 안다 그러면은 기업인들도 경제를 안다고 얘기하고 경제 관료들도 경제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경험에서 일하면서 이제 체득한 거고, 이렇게 제대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 뭐 이런 사람하고는 좀 시각이 다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DI 출신의 지금 전에 유승민 또 이해운 전 의원, 뭐 이분들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있고, 다 보면 유승민이나 이해운은 경제에 굉장히 밝았기 때문에 다 이제 무게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윤 의원의 더 기대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혹시 1970년대생 경제를 잘하는 사람, 이 말 기억하시나요?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어떻게 그려지는 그런 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죠. 이 말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를 잘하는 대선 주자로 뭐 김세연, 뭐 홍정욱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소개한 적도 있었죠. 근데 윤희숙 의원도 1970년대생 경제를 잘하는 사람,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윤희숙 의원이 딱 1970년생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잘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을 했고요. 좀 뭔가 이렇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윤 의원이 계속 성장하면은 더 큰 인물이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그 발언 자체도 여러 번 나오니까 이게 초선 의원 같지가 않고 마치 중진 의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민주당에도 이처럼 그 중진 의원의 느낌이 나는 초선 의원이 있거든요. 바로 그 양향자 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 의원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낯설지 않은 인물이죠. 원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영입이 됐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지금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울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요. 비록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2016년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올랐습니다.
양 의원은 그때 이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에 올랐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양 의원은 이걸로 더 유명해요. 고졸 출신이고 삼성전자의 상무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걸로 더 잘 알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제 고졸 출신이 그 초대형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임원까지 오르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여성이면서 육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이고 또 특히 여당에서 이제 최고위원 자리도 있고 이런 거니까 아마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스토리들, 이게 이제 양양자 의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큰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앞서 살펴본 윤희숙 의원은 서울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해외 유학파 출신이죠. 반면 양 의원은 흑수저였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상고를 나온 뒤 삼성전자에 입사해 보조 업무를 하는 평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개발팀 상무에까지 오른 건데요. 이 상당히 흔치 않고 특이한 커리어입니다. 당시 보통 상고 출신 평사원이 대기업에서 하는 일들이 뭐 복사, 문서 업무 보조, 정리 정도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임원으로서 이 양 의원이 얻은 직함이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개발팀 상무란 말이죠. 연구 개발을 하는 곳에 임원이 됐단 말입니다. 이 삼성전자 관계자들 얘기를 빌리면 이 개발실 구성원은 대개가 이공계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학사 출신이 많고 석박사도 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고 출신 평사원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임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양 의원이 상고 출신으로 입사했지만 최종 학력은 고졸은 아닙니다. 이후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받기는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성공 스토리가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양 의원이 그 앞날이 좀 기대가 된다.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16년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고 지금 사회부총리를 하고 있는 유은혜 의원을 꺾고 최고위원을 올린 거니까 굉장히 그 파워풀한 그런 힘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1대 총선에서는 2016년과 달리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또 최고위원에 올랐고 앞으로 경제 전문가로서 양 의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윤희숙 의원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앞으로 경제 전문가가 점차 더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양 의원은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에 여당 내 경제 전문가로 이제 꼽히고 있거든요. 기업에서 일할 때 개발실에 있었던 만큼 그리고 이 양 의원이 본인이 추론한 특허도 좀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특허 수입도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인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 역할론이 있습니다.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입각도 거론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국산화 이슈가 굉장히 또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상황에서 양 의원이 참 정치적으로도 몸값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향자 의원 본인도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한 뒤에 한경닷컴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제 측면에서도 제대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에 실질적으로 경제,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믿어주겠는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경제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 양양자 의원이 그 경제 전문가로서 많은 활약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에 그 양 의원 말고 또 중진 같은 느낌의 의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민정 의원인데 고민정 의원은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 대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정치적 스펙이라 할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쌓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역구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나왔고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잠재적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인지도 그리고 청와대 경력 그리고
어떤 거물을 꺾고 이제 당선됐다는 그런 정치적 이력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이 돼서 순식간에 이제 차세대 여성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떠오르기도 했는데 그 의원은 좀 어떻습니까? 정치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내 이름과 얼굴을 어떻게 알리느냐 이런 것에 관한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은 당선되기 전에도 그렇고 당선된 뒤에도 그렇고 인지도를 높이는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정치 신인이 보다 큰 꿈을 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자기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고민정 의원은 그런 점에서 다른 초선 의원보다 훨씬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정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요. 이전에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그 경력, 그 높은 인지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이런 것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면 이제는 정글 같은 정치에서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리스크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뉴스거리가 안 되는 일이 고민정 의원에게는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남들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받다 보면은 뭐 주목을 이제 덜 받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오히려 이런 인물들은 더 크게 보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가 고 의원의 그 지역구 사무소에서 강좌를 열었대요. 그 고민정의 고클래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민정 의원의 남편인 조기영 시인을 이제 강사로 모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은 남편을 강연자에서 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나중에 댓글 가운데 거의 99% 정도가 남편을 강사로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서 결국은 섭외를 했는데 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고 의원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단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이 가짜 뉴스의 어떤 피해자가 됐거든요. 마치 고 의원이 불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으로 동영상 등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은 가짜 뉴스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어요. 민주당 고 X정 불륜. 근데 이런 식으로 달면은 그 누구라도 고민정 의원을 떠올리겠죠. 조회수 좀 올려보려고 그냥 가짜 뉴스 만들고 또 제목에서 낚시성으로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정말 삼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들이 결국은 역설적으로 고민정 의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안다. 뭐 이런 것의 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도약을 하려면은 이제는 정치판에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어떤 실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의원으로서 고민정 의원은 이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있나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입법 활동인 만큼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여성의원답게 양성평등 을 위한 그런 법안도 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 이 용어를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 이유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다. 향후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고민정 의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같은 아나운서 출신의 미래통합당 그 배현진 의원이 떠오르는데요. 자, 배현진 의원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총선 특집 방송할 때도 배현진 의원을 다룬 적이 있죠. 21대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배 의원이 보수의 세대 교체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나눴잖아요. 근데 배 의원이 드디어 금배지를 쟁취했습니다. 배 의원은 1983년생 만 36세 매우 젊은 정치인입니다.
통합당에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가장 젊은 거죠. 통합당에서 얼마 안 되는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한데다가 민주당의 거물급 중진인 최재성 의원을 꺾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위상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 전 의원이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고 문재인의 호위무사다, 이런 별명도 있는데요. 배 의원이 최재성 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 곁으로 돌려보낸 셈이 돼버렸습니다. 최 전 의원은 낙선한 뒤 청와대 인사개편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좀 상황을 보면은 아마도 이 배 의원이 차기의 여성의 아주 중요한 거의 이제 대표 선수급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통합당에 여성 중진 의원들, 정치인들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4선의 나경원 전 의원 이번에 낙선을 했죠. 그리고 또 3선이었던 이혜훈 의원도 또 낙선을 했기 때문에 20대에서 초재선을 했던 여성 의원들이 지금 21대에 살아남은 분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도 이번에 굉장히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했지만 통합당 이게 좀 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진, 뭐 이렇게 무게감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재선, 뭐 이런 분들도 별로 안 보이거든요, 사실. 어쨌든 여성 의원으로서 이런 중진이 이제 없어진 이 빈 자리를 채워야 되는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신인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면은 그게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에 얘기한 윤희숙 의원도 뭐 그런 측면에서 신인이지만 바로바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배 의원이 좀 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그때 총선 특집 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보수의 새로운 색깔, 그리고 세대 교체, 보수의 좀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 의원의 좀 구체적인 활동을 좀 살펴봐 주시죠. 배 의원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변인입니다. 통합당의 얼굴, 통합당의 스피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까마득한 정치 선배들, 이런 사람들하고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 충돌이라면은 그거죠.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한테 굉장히 그 쓴소리를 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은 이제 김 전 지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경찰 쪽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경찰관이 옥신각신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이 김 전 지사한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 전 지사는 내가 의원을 3번이나 했고 뭐 이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랬는데, 이제 이 영상이 이제 널리 퍼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배 의원이 그거를 꼬집었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배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를 위한 조치를 거부했다는 일부 인사의 뉴스를 지켜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검사가 어려운 일인가? 주목받는 인물일수록 정부의 방역 조치에 더욱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중에 김문수 전 지사는 이것을 재차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 이런 사실을 밝히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어렵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야당 대변인이 무슨 홍두깨인가? 검사는 자발적으로 가서 받거나 또는 검사 명령에 따라서 받는 것 아닌가? 경찰관들이 밤늦게 귀가하는 저를 붙들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하면 순순히 같이 가라는 말을 배현진 대변인이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그 극단적으로 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런 세력들, 지금 광화문 집회 모인,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치인, 뭐 이런 분들과 통합당이 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좀 비판도 하고요. 배 의원의 이런 메시지를 결국 그 통합당의 그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배 의원도 뭐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말을 내놨을 거고요. 그런데 배 의원은 이 김문수 전 지사 말고도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전 의원과도 언쟁을 벌였습니다. 전에 통합당이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를 놓고 의회 독재,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김부겸 전 의원이 이를 두고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이 김 전 의원을 향해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 어찌 격떨어지는 말씀을 함부로 뱉으셨을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김부겸 전 의원도 섣불리 공격수, 저격수 노릇하다 멍드는 건 자신이고 부끄러움은 지역구민 몫이 된다고 배 의원을 받아쳤습니다.
뭐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꼬집어내서 이제 비판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좀 냉정히 보면은 지금 그 무게감이 있는 중진 정치위원들도 그 신인 시절에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그 발언을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또 인정받고 그래서 쭉 성장하고 뭐 사실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가 맞는지는 사실 그 성향 그리고 그때의 상황 뭐 이런 걸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배 의원이 아나운서 출신이고 지금 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 그런 일, 뭐 이런 걸 좀 요구받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배 의원이 정말로 저격수와 같은 역할을 계속 해 나갈지 아니면 다른 역할이나 다른 형태로 좀 포지션을 할지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거대 그 양당 여야의 여성 초선 의원들을 살펴봤는데 소수 정당에서도 이런 여성 의원들이 좀 부각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거대 양당보다는 이 소수 정당에서 여성 의원의 그 비중만 보면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21대 국회가 들어선 뒤 가장 눈에 띄는 초선 의원을 꼽는다면 앞서 봤던 윤희숙 의원 이분과 함께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나와서 이게 화제가 됐었죠. 의원이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나온 거 보고 온라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심지어는 좀 성희롱적인 그런 내용까지 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과거에 그 흰 바지를 입고 국회에 등원했었던 이때의 이야기 이것도 다시 거론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17년 전 국회의원이었던 유시민 이사장은 정장에 넥타이 대신 하얀 면바지에 자켓을 입고 국회 선서식에 참석했다가 동료 의원들의 거센 질타와 욕을 받아먹어야 했습니다. 다만 유 이사장이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한테 욕을 먹은 반면 류호정 의원은 동료 정치인들한테는 비판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이 시대의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빨간 원피스 논란으로 류 의원은 더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도 류 의원은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면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1992년생으로 20대입니다. 젊은 정치인이고 우리 정치의 대표 진보 정당인 정의당 소속인 만큼 여성의 인권을 높이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일에도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 빨간 원피스 논란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시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류호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비동의 강관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걸 발의하면서 국회에 노란 대자보 100장을 붙이기도 했거든요. 이 직접 붙이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자보를 써서 이렇게 벽에 붙이고 뭐 이러는 게 이게 대학생 때 하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젊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유 의원이 그 진보 정치 이쪽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힘이 약한 소수 정당이 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를 과연 인물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해서 넘을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소수 정당으로서 진보 정치를 밀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던 윤희숙, 양양자, 고민정, 배현진 이런 분들은 지역구 의원인 반면 류호정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거든요. 보통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례대표 후보가 결국엔 개인 경쟁력보다는 당의 지지율을 힘입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기회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이게 마치 무슨 관습처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이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소수 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지역구 의석을 얻은 사람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외에는 무소속 의원 몇 명, 그분들이 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류호정 의원이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진보 정치 발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치인이 재선, 3선 하면서 기존에 추진했던 일도 밀고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인지도를 얻으면서 더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이 진보 정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심상정 대표나 과거 노회찬 의원 같은 이 진보 정치의 중진
스타 정치인들이 계속 나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진보 정당의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 거죠.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 21대 국회에서 여성 초선 의원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5명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은 초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선 의원이 151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절반을 넘는 그런 비중이죠. 근데 이제 여성 의원은 이제 57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20%도 이제 채 안 되는 그런 건데, 남녀 인구 비율이 뭐 거의 비슷할 텐데, 유독 이 국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80대 20,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게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남성에게 특화돼서 더 유리하고 꼭 할 게 있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말이죠. 아직도 우리나라 그 사회에서 정치권에도 이제 유리천장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무쪼록 그 여성 정치인들이 이번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